안녕하세요. 법의 대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오늘은 유명 스타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른바 유명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 BJ가 어떤 스타를 상대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성희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성희롱이라는 것은 직장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성희롱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 것은 그것이 모욕죄가 된다든지 다른 죄가 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것이 성희롱은 아닙니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직장 내에 있는 다른 직장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또는 어떤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회사 내부에서 징계의 대상입니다. BJ가 그 남자 배우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적인 그런 말들은 성희롱이 아닌 것이죠. 통신매체 이용 문란행위가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SNS나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성희롱적인 언어나 또는 영상을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또 BJ가 그 남자 스타한테 직접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처벌되기도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결국 플랫폼들은 그 여러 시청자들의 항의가 많으니까 그런 항의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 취하게 된 이유는 미풍양속을 해쳤기 때문이다. 이걸 이유로 해서 일시 정지를 시켰다고 하고, 또 그 플랫폼의 규정상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물론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민사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령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전적 대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위자료 청구도 그 일로 인해서, 그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그 충격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런 그 어떤 손해가 생겼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예인이라는 경우에는 일반인하고 달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파라치들이 쫓아다닐 수도 있고, 또 BJ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팬이다, 그 연예인이 자기 이상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를 감수하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어서 일종의 유명세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창렬스럽다라고 한 게 본인에 대해서는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정신적 충격이 있었으니까 그 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1억 원으로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 액수의 최고 액수가 거의 1억 원입니다. 지금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에서 1억 원을 받은 연예인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병진 씨가 위자료 청구를 해서 1억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자해공갈단에 의해서 결국 명예가 손상됐다. 그래서 1억 원을 받았고, 또 김현중 씨가 결국 그 자기의 전 여친으로부터 억울하게 사실이 아닌 걸로 명예가 훼손됐다. 그래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해서 1억 원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송일국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기자를 폭행했다는 것이, 폭행이 아닌데도 폭행했다고 그래서 그 점으로 인해서 또 1억 원을 청구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죠. 근데 이렇게 연예인들의 경우에 1억 원씩 받는 이유는, 지금은 그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인터넷상에 의해서 그 전파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처럼 빠르고, 전파 범위는 옛날과 달리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손해배상 액수를 1억 원, 그러니까 자기의 지명도에 따라서 최고액 1억 원까지 있는데, 통상적으로 1억 원 청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청구했을 때 그 액수가 일반인들은 500이나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파 범위가 연예인처럼 전 세계적이 아니죠. 그분의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은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의 피해 정도가 이제 그만큼 범위가 작다고 그래서 한 500에서 1000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김창렬 씨의 경우에는 왜 그러면 결국 아예 인정이 안 됐느냐? 그것은 창렬스럽다고 얘기한 그 식품업체의 그 식품이 과연 그 아주 부실했느냐? 그게 부실했기 때문에 김창렬 씨가 그렇게 모델로 나온 김창렬 씨한테 피해가 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식품하고 비교해서 그 부실의 정도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회사의 잘못이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 안 해서 결국 식품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당연히 물을 수 있죠.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어떤 기업의 모델로 있었는데 그 기업체의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 기업의 모델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모델이 그 전속계약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속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속 모델이 가령 뭐 마약을 했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모델의 이미지가 손상돼서 그로 인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통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평한 균형적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회사의 이미지가 아주 나쁘게 돼서 결국 모델의 이미지에 손상이 되면 그런 모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죠.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한번 명예훼손이 잘못되거나 루머가 올라가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일반인한테 그 사실이 아닌 것이 진실인 것처럼 고착돼 버리면 나중에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이게 이제 고쳐지지가 않고 그게 그냥 사실인 것처럼 일반한테 인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일 연예인의 경우에 뭔가 잘못된 루머가 인터넷에 게재가 되면 즉각적으로 포탈에 삭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삭제를 포탈에서 요청해도 다른 사람들이 퍼날르면 여러 군데 퍼날러지는 게 이미 퍼날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신고를 해서 이걸 삭제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디지털 장의사라고도 하는데 디지털 장의사한테 맡기면 이제 이걸 전부 삭제시켜줘요. 이 삭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명예훼손일 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하면 국가에서 대신 삭제해주고 그 삭제 비용은 가해자한테 구상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함께 글을 올려야 됩니다. 그 글을 올릴 때 그냥 아니다라고 올리면 결국 신빙성이나 증거력, 증명력이 좀 떨어지니까 내가 형사고 고소까지도 했다 이런 것까지 올리면 그만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것만 믿을 게 아니구나. 아직은 수사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진실로 고착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처벌이 되면 그 처벌된 것도 인터넷상에 게재돼 있어야 몇십 년 후에 루머가 있으면 그 옆엔 이 루머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됐다. 이게 같이 있으면 결국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은 예전에는 잘못했다고 그러면 고소했다가 취하해 줬습니다. 그럼 취하해 주면 인터넷상에는 처벌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루머만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예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고소를 하고 고소 취하를 안 해줍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게재하면 요새는 연예인들이 고소 취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명예훼손의 전과자가 돼서 평생 동안 전과자로 살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상에 글을 올릴 때 특히 악플 같은 거 올릴 때 확인되지 않은 일 갖고 막 올릴 때는 본인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